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모셨습니다. 전광훈 목사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 2019년 개천절이었나요? 그렇습니다. 와, 그가 아마 세계 역사의 유일한 그 기록일 텐데요. 그 전에는 그런 대회가 없었죠. 없었죠. 네, 세계적인. 엄청난 광화문서부터 하여튼 서울역까지 완전히 덮어버렸는데 그 사진을 저희들이 지금 봐도 감동적입니다. 네, 진짜. 네, 네, 네. 아, 그때 저는요, 오줌 싸는 줄 알았어요. 화장실을 못 가서, 네. 아니, 이게 사람이 이렇게 붙어서 뭐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꽉 모여있어요. 붕붕 떠다녔다 그래요. 떠다녔어요, 네. 진짜. 발이 땅에 안 닿고 왜 사람들이 붙어가지고 막 밀어 올려가지고. 예. 네. 아이고, 엄청났는데, 그 이제, 우리가 지금 다시 며칠 있으면 또 개천절인데, 또 기획하고 계십니까? 그때에 제가요, 내가 이제 그 강사잖아요, 강사. 그러니까, 예. 강사가 차에서 내려서 연단 올라가는데 30분 걸렸어. 그러니까, 못 들어가. 불과 그 눈에 보이는데 올라. 네. 아이 사람들이 안 비켜주니까 비킬 수가 없어요. 비킬 수가 자기들도 몸에 다 네. 붙어있는데 어디서 비켜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네. 대한민국을 정권 교체를 이뤘거든. 그 살린 거죠. 예. 그것이 간신히 결정적인 거든. 네. 거예요. 간신히 그 살린 집회가 주는 의미가 뭐냐? 정권 교체했고 윤석열 대통령 만든 거거든. 네. 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1차 전쟁은 이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저쪽 세력들이 원체 밑바닥을 조직해 놔가지고 네. 제가 볼 때 이 상태로 가면요 겨우 대한민국 수명이 5년 연장됐을 뿐이다. 5년도 연장 못 될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저 박근혜 대통령처럼 오히려 그거보다 빨리 얘들이 뭐 작업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예. 그래서 그 한동훈 법무장관이 네. 국회에 가서 논리적으로 뭐 말을 잘하고 있지만 네.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지. 밑바닥의 세력의 문제니까. 네. 그 지난 토요일 날 드디어 이제 탄핵을 시작한 거예요. 네. 저쪽에서 다시 탄핵을. 예, 들고 나왔습니다. 네, 일어났는데 야 보니까 재미가 붙었어. 박근혜를 탄핵시킨 그 재미가 붙어가지고 그렇죠. 이게 뭐 그 구호라든지 모인 숫자라든지 또 소리 지르는 내용이 보니까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예. 일사불란합니다. 네. 저희들은. 예. 처음 시작은 김건희로부터 시작하더라고요. 예. 김건희. 아니 김건희를 가지고 왜 또 탄핵으로 가냐고요. 아니 김건희가 그래 뭐 학력 위조했다고 치자. 그러면 김건희를 극단적인 말은 김건희는 이혼시키면 될 거 아니야. 아, 그런 말도 나오기도 합니다. 요즘. 아니 그건 농담이지만 농담인데 그런 말도 나와요. 아니 대통령 부인이 그래 그것도 결혼하기 전에 잘못한 걸 가지고 윤석열을 탄핵시키자. 이게 다 광우병 때 해본 것이고 세월호 때 해본 것이고 쟤들은 습관이에요 습관. 네. 이래서 쟤들이 탄핵으로 지금 시작을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정권 교체했다고 지금 가만히 이제 다 됐다. 네. 이제 뭐 윤석열이가 다 해주겠지. 한동훈이가 다 해주겠지. 행자부 장관 뭐 이상민이가 다 해주겠지. 천만의 말씀. 천만이 이제.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10월 혁명을 완성해야 되겠다. 네. 해서 10월 3일 날 개천절 날. 개천절 네. 날 또 광화문입니까? 광화문인데 이번에는 1천만 명이 모여야 돼요. 1천만 명. 1천만 명. 네. 그 1천만 명인데 첫째로 거기 와야 될 사람들을 이 시간에 제가 이제는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하고 내가 좀 친해졌으니까 아예 명령하겠습니다. 명령. 네. 첫째, 윤석열을 찍은 1640만 명은 그날 다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1000만 명이 아니라 1600만 명인데요. 윤석열을 찍은 사람들은 다 나와야 됩니다. 네. 두 번째로 그때 이재명을 찍은 사람도 착각으로 찍은 사람들. 네. 아 알고 보니 이게 그게 아니네. 이게 아니네. 이거 이재명 보니까 이거 완전히 이건 범죄인이네 이거. 그리고 아니 주한미군을 철수하자. 이재명 정책의 1호거든요. 그게. 그렇죠.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재명이가 쓴 자서전 대한민국을 혁명하라는 책이 있거든요. 네.
요게 선거할 때 가서 다 감췄어요. 전부 서점에서 다 걷어들여서 없애버렸어요. 근데 걷어들이기 전에 미리 사놓은 사람이 있어. 그 사놓은 사람이 교수님이 와서 나한테 줄을 쳐가면서 브리핑 하는데 내가 머리가 번쩍 서더라고. 이재명이 쓴 자서전입니다. 대한민국 혁명하라. 이거는요, 문재인이가 쓴 운명과는요, 비교할 수도 없어. 문재인의 그거는 뭐냐면, 월남전이, 그 월남이 망했을 때 난 기뻐서 말이야, 춤을 그거밖에 더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때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됐으면 아마 지금 부산항에는 미 7함대가 와서 해치를 열고 이 평택에 있는 탱커 지금 나가는 중이 지금 내가 볼 때. 아이고. 예. 이건 상상이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그리고 미국하고는 국교 단절됐고 일본하고도 단절됐고 중국하고 조종등을 했을 것입니다. 이재명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무서운 사람이죠. 아니 문재인 보십시오. 문재인이가 그렇게 북한한테 충성을 다했잖아요. 문재인보다 더 충성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그래서 문재인을 간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간첩. 그런데도 북한이 욕을 제일 많이 해. 문재인한테. 문재인이가 이 남한 출신 중에 욕먹는 중에 2위야 2위. 1위는 정광훈이고. 북한은요 하루에 한 번씩 날 욕해요. 방송에 대고. 심지어 웃겨. 정광훈이는 아니 지들은요 천국 지옥도 안 믿으면서 뭐냐면 정광훈을 지옥으로 보내자. 북한에서 정광훈을 지옥 보내자 그래. 그래서 야 니들 지옥 없다며. 없는데 왜 지옥을 보내. 땅에서 죽어서 묻어 땅에다 묻어라. 뭐 별소리 다 해요. 별소리 다 해요. 별소리 다 하는데 근데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문재인이가 욕을 먹는데 그렇게 충성한 문재인을 왜 욕하냐 북한이. 이겁니다. 뭐냐. 야 너 언제 우리가 대통령 너 만들어줄 때 뭐 미국 다니면서 설득하러 다니라고 했어? 빨리 눈 딱 감고 국회의원도 180석 만들어줬지 않냐? 만들어줬죠. 빨리 통일헌법 제정하고 미국하고 국교 단절하고 주한미군 철수하고 이것을 하지 않고 뭐 세계 다니면서 말이야 종전선언이나 외치고 종전선언이지. 이러니까 북한의 불만이 큰 거야. 그래서 문재인이가 결국은 욕먹었는데 약속 이행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그러나 이재명은 달라요. 하죠. 문재인은 일단 눈이 크잖아요. 눈 큰 놈은요 겁이 많아. 이재명은 눈이 적어. 무서운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눈 딱 감고 바로 선언할 사람입니다. 이런 아슬아슬한 위기에서 우리가 대한민국을 5년 수명을 연장시킨 것은 1등 공신이 광화문 집회 아닙니까? 이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내가 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손을 뗐다가는 결국은 연방제로 가겠다. 북한으로. 그래서 이번에 10월 3일 날을 D-Day로 해서 일단은 이제 지금까지 제가 전국에 계속 다니면서요. 8.15 집회 이후에 계속 다니면서 1,000만 조직을 해왔어요. 지금 한 650만 조직했어요. 이거 650만도 대단하네요. 이야, 650만 명 서명 대단한 겁니다. 650만 명 서명이. 그래도 10월 3일까지 1,000만 명 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제가 명령합니다. 윤석열을 찍은 1,640만 명은 다 나와야 되고 개천절 날. 그 다음에 군번 가진 사람과 군번 가진 사람하고 같이 사는 사람. 사는 사람은 다 아니 되고. 대한민국이 없는데 개인이 어디 있나요? 나라가 없는데 가정이 어디 있어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아니 더불어민주당에서 얼마나 웃겼냐면요. 79명이 79명이 한국교회 해체법을 발의했어요. 안 믿어져요? 아니 그 주제로만 우리 내 강의에 교회 해체법을 어떻게 발의하냐? 자유민주주의,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인터넷 쳐봐요. 그래요? 교회 해체법을 발의를 했다니까. 야, 세상에. 저게 본정신입니까, 저놈들이? 내가 보니까 저놈들 천벌을 받으려고 다 미쳤어요. 그러니까요, 이번에 어제 그저께 사고 친 거 MBC 기자 윤석열한테 윤석열 대통령 발언을 조작해가지고선
아니 윤석열 조작했어요. 대통령이 미국 국회를 욕했다. 미국 국회한테 이 새끼들이라 할때 이 새끼들. 바이든한테 뭐라 예, 쪽팔린다. 뭐 쪽팔린다. 순 거짓말이었더라고요. 윤석열이가 또라이입니까 그런 말 하게. 그럼요. 그러니까 보다 참고 있다가 그 김은혜 그 대변인이 예. 근데 너무 늦었어. 그걸 빨리빨리 좀 그러니까 해명해야 빨리 했어야 되는데. 되는데. 내가 왜 늦었냐를 생각해 봤더니 설마 예. 저 말을 믿을 사람이 있겠냐 해서 근데 정치는 안 그래요. 예. 빨리 해야 돼. 빨리. 맞습니다. 예. 빨리 해야 되는데 아니 보니까 그게 아니라 거기 저 국제 그 지원법 예. 그날 그 행사였거든요. 그렇죠. 그걸 하기로 약속했는데 한국 국회 이 새끼들이 동의해 줄 수 있겠냐. 예. 동의 안 해주면 나는 뭐가 되냐. 예. 나는 쪽팔린다 이지. 예. 그 말을 한 건데 이 MBC 기자가 새끼들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사람들. 네, 사람들이. 이야. 새끼도 아니고. 근데 그걸 XX로 해놔서 그러면 그렇게 이런 일이 왜 계속 일어나느냐. 결국은 한국이 완전히 북한에 점령하에 들어간 거예요. 네. 특별히 기자들. 네. 그러니까 정치인들, 여의도 국회의원들, 그 다음에 언론, 그 다음에 학교, 정교육 교사, 또 다 넘어갔습니다. 이제 민노총 완전히 북한이 장악했다고 봐야 돼요. 네. 이러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설령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로 미국 국회에 대해서 이 새끼들이라고 했다고 칩시다. 자, 바이든한테 쪽팔리는 놈이라고 했다고 칩시다. 아니지만은 네. 했다고 해도 우리나라의 언론은요. 모든 언론도 정치도 그렇죠. 국익을 중심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부부싸움 하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집사람하고 사는데 이봉규 이 개새끼 내 죽여버리겠다. 내 집사람하고 했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집사람이 대표님한테 전화해서 우리 목사님이 이봉규 대표님을 죽인다고 했어요. 그러면 됩니까 그게? 아니죠. 예, 어? 예. 그와 같이 대한민국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언론도 지도자도 다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하여 뭐 기사를 쓰든지 해야 될 텐데 예. 그 MBC 기자 저것들은요 내가 볼 때 간첩들이야 저것들. 간첩이 아니고는 저렇게 방송할 수가 없거든. 그러면 이번에 일어난 사고뿐이 아니고 더 무서운 것이 탄핵이 탄핵. 그렇죠. 그렇게 몰고 가려고 지금 전초전을 벌이는 그렇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어해내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3년 전에 저와 함께 1150만 명 강화문의 운동에 나온 사람이 엄청났죠. 엄청. 1150만 명이 있었거든요. 한 번이라도 나와서 서명한 사람 그 서명한 명부를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분들은 이번에 다시 한번 나와 주셔야 돼요. 저 윤석열 대통령 만들었다고 이제는 뭐 대통령이 이제 알아서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지키는 게 더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10월 3일 날 오후 1시부터 1시에. 예, 국민대회를 하는데 정가운 목사를 보러 오지 마시고 이봉규 대표님을 보러 나오십시오. 아니 저는 뭐 물론 저도 가고요. 저는 물론 이렇게 안 하면요 네. 나라 망해요. 아 그럼요. 끝난다니까요. 네. 그래서 총 다 나와야 되고 제가 그날 그 국민들 중에서 안 나와도 되는 사람들을 내가 발표해 드렸습니다. 예. 첫째,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은 안 오셔도 그렇죠. 유튜브로. 네, 그렇죠. 그래도 유튜브로는 해야 돼요. 유튜브로 보셔야죠. 예, 유튜브로 예. 보시고 그리고 초상이 난 집. 예. 초상 난 집은 내가 빼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 외에는 전 국민들이 이승만 강화문 광장으로 다 뛰어나서 아니, 주사파들은 안 나와도 된다고 말씀해 주시죠. 주사파요? 예, 걔네들은 그냥 집에서 쉬라고 그러시죠. 주사파요? 네, 주사파. 그 사이에 일주일 남았는데 일주일 안에서 전향해서 나오십시오. 전향해서. 아 이번에는 진짜 우리 국민이 본때를 진짜 보여줘야 됩니다. 아니면은 위험해져요. 맞아요. 절체절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실을 왜 더 긴장감을 갖냐면 먼저 번에 저 여기서 같이 나왔을 때 북한의 정찰총국 김국성 선생님 그분이 지금 나하고 함께 애국운동을 같이 전국으로 하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간도 많고 다니면서 이제 저녁에 대화해 보면 이야 이 방송에서 밝힐 수 없는 북한이요 완전히 한국을 먹었더라고 완전히. 아니 북한에서 남한에다가 간첩학교가 7년이 돼요. 7년 공부해야 남한에 올 수 있대요.
북한에서 이미 7년을 예. 훈련을 받고 공부하고. 그렇죠. 예. 7년 해서 보낸 간첩이 직파 간첩입니다. 예. 직파 간첩이 15만 명. 황장엽 선생님이 5만 명이라 그러니까 그 이후에 좀 늘어나네. 아니요. 그 소리를 듣고 황장엽 선생님은 위에 계신 분이라서 실무적 일을 모른다는 거야. 황장엽 선생님이 5만 명 저 직파 간첩이 여기 있다는 듣고 아이고 저 어르신이 정말 헛소리하고 앉았네. 15만 명인데 15만 명. 이분은 실제로 지휘했던 당사자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의 고정간첩, 직파간첩이 내려와서 네. 한국 사람들을 포섭해서 간첩 만든 사람. 이게 고정간첩이야. 네. 고정간첩은 몇 명이냐? 10배라는 거야. 150만 명. 150만 명. 150만 명. 이제 내가 이 사람들을 분류하는 방법을 잠시 후에 설명하겠습니다. 150만 명. 거기다가 본인은 간첩이 아니야. 간첩이라고 하면 벌쩍 뛰어. 그런데 간첩일 때는 자기 부인한테도 간첩이라는 소리 안 하거든. 네. 자식한테 안 하죠. 그러나 고정간첩 150만 명이 행동하는데 같이 따라 도는 동조간첩이 있어. 네. 이 동조간첩이 몇 명이냐? 그럴 때 본인은 간첩인지 몰라. 그런데 하는 말은 간첩질을 하고 그러니까 있어. 이제 종북 세력 뭐 이런 종북 거죠. 세력. 네. 이것을 놓고 김구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 이번에 이재명을 찍은 사람. 1615만 표. 엄청나다. 이것이 다 그 영향권에 들어가 있다는 거지. 이러니까 나라가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보니까 내가 애국운동하면서 보니까 한 국가가 새로 생겼다가 또 부흥이 되고 나중에 쇠퇴하다가 국가를 문을 닫는 이 과정이 저는 역사를 좋아해서 역사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보니까 기원전 이제 기원전에는 주로 이제 6개의 제국으로 쭉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에집트, 그다음에 아시리아 제국 아닙니까? 바벨로니아, 그다음에는 이제 페르시아, 그다음에 그리스, 헬라, 알렉산더, 그다음에 로마인데 6개 제국이 기원전에는 6개 제국으로 역사가 짜졌습니다. 그런데 그 제국사를 내가 공부해 보니까 이 한 제국이 일어났다 망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것이 국가의 마지막 현상인데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지금 현상. 예. 첫째가 뭐냐면 지도자가 멍청한 거야. 지도자. 근데 우리는 지도자를 간첩으로 세워버렸으니까 문재인을. 네. 그럼 대한민국 끝나는 거죠. 두 번째는요. 국민들이 멍청한 거야. 국민들이 적의 전술을 받아들여버려. 적에 대하여 아니 싸워야 될 적을 향하여 오히려 동경한단 말이야. 문재인 정권이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도 다 미친 거야 지금. 그래가지고 일으키는 현상이 뭐냐. 6.25를 뭐 우리가 일으켰다. 그 다음에 무슨 남북한 분단 책임은 미국한테 있다. 뭐 전부 다 이런 식이거든요. 이래서 지금 대한민국에 종말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것을 우리가 뒤집어서 다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10월 3일 혁명을 이번에는 이제 완성해야 되죠. 예, 완성해야 됩니다. 10월 혁명 완수입니다. 이렇게 안 하고는요. 아니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애청자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그러면 10월 3일 날 우리가 국민혁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외에 다른 방법이 있으면 한번 가져와 보세요. 내가 더 쉬운 게 있으면 내가 해드릴 테니까. 없어요. 결국은 국민이 행동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만 믿고 있다가는 저들한테 또 당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믿어도 지켜야 되니까 지키기 위해서라도 국민들이 나서야 됩니다. 그래야 저들도 쫄고 저들의 작전이 주춤주춤하고 이렇게 되죠. 아니 보세요. 주한미군 철수를 제1정책으로 마치 신앙처럼 생각하는 이재명을 찍은 사람이 1615만 표야. 끔찍한 거죠. 그 나라 끝나는 거죠 사실은. 나라 끝나는 거거든요. 10월 3일 1시부터 광화문에 여러분들 아까 말씀하신 아프신 분들, 초상남 분들 제하고는 전부 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저도 물론 나갑니다. 거기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후에. 네.
애국 운동 하시느라고 전국을 무대로 요즘도 불편한 몸을 이끄시고 다니시는데 전광훈 목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네, 감사합니다. 요즘도 전국 다니시죠? 그러니까 결국은 천만 조직이에요. 네. 천만 조직 안에서는 네. 괜히 구호로 끝나버리고 그냥 소리만 지르다 결국은 네. 연방제로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천만 조직하기 위해서 저는 여름 휴가도 못 가고 아이고. 계속 밀어제기는 하고 참. 이제 한 650만 조직 했으니까 네. 예, 천만 조직을 해야 되는데 그 천만 조직에서 뭐 하려고 하는 것이냐. 네. 이번에 돌아오는 그 10월 3일 국민대회는 그야말로 역사적으로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그날 1,000만 명이 오든 2,000만 명이 오든 오시는 분들은 전부 적은 쪽지 하나를 써서 내야 됩니다. 이번에 가문에. 거의 비치가 됩니까? 그렇죠. 이제? 예. 전체가 다. 네. 적은 요만한 거. 거기다가 이름, 네. 전화번호, 주소 3개를 써서 다 제출해야 돼요. 왜? 네. 왜 그러냐면 지금 대한민국이 이 완전히 무너진 숨은 사건이 뭐냐면 주민자치입니다. 주민자치. 주민자치. 전국에 3,500개의 주민자치회가 완전히 이게 빨갱이들이 점령 다 했고 북한의 5호 담당제식으로 똑같아요. 예, 똑같은 거죠. 똑같습니다. 이래서 주민자치회가 나는 뭐 하는가 하고 들다봤더니 세상에 자기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교사 있죠. 네. 교사도 주민자치회 동의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정교조 교사만 넣겠다 이 말이야. 그렇죠. 예. 그다음에 마을에 가게 하나를 오픈하죠. 주민자치에서 동의를 해야 돼. 여기 아구찜집. 아구찜집이 이미 2개 있는데 너는 못해. 그러니까 모든 걸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다음에 심지어 자기 동네 와서 사는 사람 있죠. 주민자치에 동의를 받아야 돼. 북한하고 똑같은 거야. 평양에 아무나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거기서 허락되어야 네. 이사를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교육, 무슨 경제 전체를 다 주민자치에서 이게 이제 주민자치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걸 그대로 뒀다가는요. 어차피 나라는 끝날 것 같아서 우리가 반대로 우리는 자유마을 공동체로 우리가 3,500개를 지금 조직에 들어갔습니다. 예. 들어가서 그날 이제 10월 3일 날 오시면 자기가 사는 동네에 주소를 다 써내면 우리는 이제 보니까 1,000만 명을 3,500이라는 약 3,000명. 3,000명씩 쟤들은요 한 30명밖에 안 돼. 우리는 3,000명으로 구획을 이제 이렇게 그렇죠. 3,000명으로 완전히 우리는 기습제압을 해서 한 뒤에 그걸 조직해서 뭐 하겠다는 것이냐. 이 싸움의 1차 전쟁은 우리가 강화문에서 윤석열 대통령 만든 것으로 우리는 1차 이겼습니다. 정권 교체는 성공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이 영원히 끝난 게 아니고 결국은 이 모든 싸움은 어디서 끝나느냐. 1년 반 후에는 총선이 있죠. 총선 돌아옵니다. 총선인데 거기서 또 지면은 이제 끝납니다. 거기서요 3가지 사항을 이제 예측할 수 있는데 지금처럼 저쪽 애들이 200석 내지는 180석 먹으면 이건 대한민국 해체입니다. 바로 연방제로 갑니다. 그런 가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5대5 150, 150 하면은 과거에 그 이승만 대통령의 4.19 때 국가가 혼란한 것처럼 진흙탕 싸움이 이루어져서 결국은 그거 한 5년 하고 나면 결국 대한민국도 수명이 다 된다. 150, 150 되어버리면. 그러면 대한민국이 다시 건국하고 바로 살 수 있는 길은 언제냐. 우리가 압도적으로 이겨야죠. 우리가 200석을 이겨야 돼요. 200석. 예, 이건 일반 선거라고 보면 전투입니다. 전투. 이 전투에서 지면 어차피 대한민국 끝나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치공학적으로 우리 그 스태프들이 밤낮으로 연구하고 있거든요. 밤낮으로 계산해 보니까 우리가 200석 안 하면 어차피 나라는 끝난다. 그 200석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뭐 전략이 있습니까? 200석 전략. 그래 봤더니 우리 최후 수뇌부가 우리도 막강한 수뇌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충근 박사님, 김학성 헌법학자 1인자, 헌법학자, 그다음에 또 이번에 북한에서 내려온 김국성, 이게 지휘부입니다. 지휘부인데 그다음에 또 국정원 이천 교수, 국정원 27년 해가지고 막강한 지휘부가 이제
이걸 집행해 나가고 있는데 그 이제 200석 전략이 부울경 있죠. 부산, 울산, 경남. 네. 그다음에 대구, 경북 다 합치면 67석이에요. 네. 67석. 그건 이제 싹쓸이 회의죠. 그리고 그건 뭐 자동으로 되게 돼 있어요. 싹쓸이 회고. 네. 이미 그거는 확정됐어요. 네. 거기다가 이제 비례대표 있죠. 네. 비례대표가 47석인데 47석 중에서 15석은 저쪽 주고. 저쪽 주고 네. 그다음에 이제 32석이나 33석을 하면은 그러면 비례대표 플러스 부울경 영남을 더하면 딱 100석입니다. 그러네요. 절반 타작합니다. 자, 이제 수도권 충청 강원인데. 자, 그러면 이번에 제가 이번 주에 집회를 어디서 했냐면 그 유명한 장경동 목사님 교회에서 충청도 대전이죠. 네, 대전. 네. 어마어마하게 모였어요. 예. 나는 이번 집회를 보고 소망을 봤어요. 네. 막 그냥 다 못 들어와. 그 교회 장경동 목사님 교회 크거든. 네. 거기에 사람들이 다 못 들어와요. 못 들어오고 막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는데 그걸 보고 야, 저라면 나라가 살 수 있겠다. 희망을 가졌는데 충청도, 충청남북도 대전 요것을 절반으로 내가 얘기했거든요. 반타자 하자. 우리가 절반, 저쪽이 절반 했더니 옆에 듣고 있던 장동 목사가 그래요. 뭔 소리 하는 기요 이거. 두 분이 친구시 나와 아주 절친한 친구죠. 예. 예. 그냥 일반 친구도 아니야. 그러니까 목숨을 거는 예. 친구인데 예. 뭐 하는 기요 이거 참나 옛날 소리 하고 앉아서 70% 한다는 거야. 충청도가. 예. 이번에 지방자치 선거하는 걸 보니까 70% 한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달라졌죠. 그렇죠. 충청도가. 대전, 충북, 충남, 예. 70% 한다는 거야. 그리고 거기가 몇 석이죠? 그다음에 이제 강원도 있죠. 강원도. 절반으로 잡고 사실은 강원도도 절반 이상입니다. 절반 이상이죠. 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제 전라남북도 광주하고 제주도까지는 다 넘겨줬다 해도 포기고. 문제는 수도권이에요. 네. 수도권이 120석이거든요. 네. 120석인데 120석 중에서 절반만 하면은 네. 60석. 그렇지. 60석 하면 우리가 200석을 해요. 그러면은 충청도, 강원도하고 이렇게 아까 부울경에서 그렇죠. 하면은 비례대표까지 200석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신경 쓸 것도 없어요. 신경 쓸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10월 3일 국민대회를 끝난 후로 네. 이제 난 대구, 부산 저쪽은 절대 안 가려고 그래. 네. 왜 가면놔도 되니까. 예. 되니까 놔두고. 그래도 가끔 가셔야 돼요. 가두고 충청도도 안 가려고 그래. 왜? 가면놔도 70% 그건 장경동이 다 하니까. 네, 수도권. 예. 수도권 중에도 120석 중에서 네. 어차피 안 될 지역 있죠. 뭐 구로라든가. 예. 어차피 안 될 40석. 네. 40석의 구로라든지 뭐 주로 호남 사람들이 좀 와서 많이 사는 지역이든지 요런 지역을 딱 이미 다 짜놨어요. 네. 짜놓고 그거는 아예 포기해버려. 그거는 그 지역은 갈 필요도 없어. 갈 필요 없고 이제 수도권 중에서 우리 지역 60개에서 70개 지역만 집중적으로 붕괴를 해도 거기서 하고 애국 포럼을 해서 거기서 하고 해서 예식장 빌려가지고 계속 이 애국 운동을 해가지고 그 이제 광범위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수도권에 60석, 60석만 우리가 먹으면 제2의 건국이 이루어진다. 1년 반 후에. 요 전략으로 우리 모든 전국의 대국본 모든 조직이 지금 총력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 선거하기 전까지 이제 1년 반 전까지가 문제인데 이 문제는 제일 골 때리는 게 뭐냐. 국민의힘 정당이에요. 국민의힘 정당이 이게 방해 놓으면요. 내가 일하기 힘들어. 그래서 우리 전략을 어떻게 했냐. 국민의힘 정당에 우리가 100만 명이 들어가기로 했어요. 당원 가입. 지금 들어가고 있어. 지금. 저도 지금 며칠 전서부터요. 네. 당원 가입 캠페인하고 그렇지. 있습니다. 네. 무조건 들어가자. 네. 100만 명이 들어가서 우리가 들어가서 거길 접수해야 당 됩니다. 대표를 우리 손으로 뽑아야 됩니다. 우리가 뽑아야 돼. 그렇죠. 당 대표. 맞습니다. 이래야 나라가 살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번에 당 대표 되는 사람은 공천권을 갖거든요. 그렇죠. 예. 공천위원장을 임명하거든. 네. 그때 공천위원장 임명할 때 혼자 하지 말고 우리 자유우파 가문하고
상의해서 이래야 나라가 삽니다. 그래야 200석을 할 수 있어. 옛날에 또 황교안처럼요. 약속을 깨고 말이야 지 멋대로 해버리면요 100석도 못해. 100석도 안 된다니까요. 아, 이번에는 꼭 저 자유우파 시민들하고 국민의힘이 연합을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우리가 당원 가입해야 돼요. 지금 상태가 이렇게 흘러가니까 북한에서요 긴장하겠네 이것들. 정광훈 죽이는 방송을 하는데 북한 애들이 날 보고 이다이라 그래. 아니 그리고 정광훈을 죽여서 지옥으로 보내자. 아니 자기들 지옥 안 믿거든. 그 유물사관인데. 아니 그리고 이단이 어디 있어요? 아니 기독교가 거기는 없는데 이단이 기독교가 있고 이단이. 아니 매일 방송에 매일 방송. 요즘 그래서 북한 애들이 제일 나를 노리고 있어요. 그리고 저쪽에서 정보기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나한테. 북한에서 정광훈 살해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조심하시라고. 날 보고 경호원 잘 데리고 다니라고 그랬어요. 괜찮아. 난 죽어도 괜찮아. 왜? 내가 죽으면 진짜 200석 해버려. 왜? 그렇지. 반대 현상이 일어나서. 그럼요. 그러니까 죽이려면 죽여라 북한애들. 빨리 와서 죽여. 나 죽여. 내 죽어줄 테니까. 아유 그래도 그러시면 안 되죠. 아유 아직 할 일이 많으신데 안 됩니다. 이끌어 주셔야죠. 하여튼 200석 전략. 그 수도권 60석 그 집중 공격 이거 효과적일 수 있는데요. 수도권에서요 60에서 80석 해버리면 약 한 220석 할 수 있어요. 220석까지는 뭐하고 그냥 200석만 하면은 200석만 그러면 자유민주주의 확실히 지킵니다. 제2의 건국할 수 있다. 제2의 건국이죠. 저는요 그때까지만 살 생각입니다. 아이 그 더 사셔야죠. 나는 200석 만들어 놓고 200석 해서 제일 먼저 그렇게 됐다 치고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제일 먼저 자유민주주의 지키기 위해서. 첫째 개헌을 해야 돼. 우리 쪽으로 개헌을. 일반 순한 것부터 첫째는 뭐 하냐면 이 대통령 중심제 이것을 4년 중임제 미국식으로. 노무현이 한 말이 맞았어요. 노무현이 그때 그랬죠. 원포인트 4년 중임제로 하자. 그때 이 자유한국당 한나라당에서 멍청한 놈들이 그걸 받았어야 되는데 이미 그때는 선거 끝난 상태거든. 그 노무현 힘도 다 빠진 상태거든. 노무현도 마지막에 가니까 본정선 든 거야. 그렇죠. 내가 나라를 위해서 마지막 업적은 이루겠다. 그래서 제주 해군기지도 건설한 거고 FTA도 한 거고 통치해 보니까 알겠거든요. 조금 눈이 깬 거죠. 그래서 노무현은요 좌파로 들어갔다 나올 때 우파로 나왔어. 그래서 노무현이가 사실은 자살했잖아요. 노무현 자살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는요. 그거 진짜 자살인지 아니요. 이건 내 말이 맞아요. 노무현이가 자살하는 과정을 잘 보시라고요. 첫째, 이제 그 버스를 탔습니다. 봉화마을에서 검찰 조사받으러 오는 버스 말이에요? 우병우한테 그렇지. 조사받으러 우병우한테 조사받으러 가는데 딱 한마디 해요. 버스 타기 전에 국민 여러분 조사 잘 받고 오겠습니다. 하고 버스 탔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시달렸지 이제. 논두렁의 시계 어디다 버렸어? 이제 거기서부터 뭐 하여튼 검찰 조사 안 받아봤어요 대표님? 저는 많이 받아봤죠. 요즘은 좀 덜하지만요. 아유 많이 받아봤죠. 저는 이 조사를 뭐 천문학적으로 받아봤는데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목사님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양해해 주세요. 해놓고 바로 이래요. 이 새끼야 이래. 이 새끼야 너 이거 했어 안 했어? 이래요 검찰들이. 요즘은 이 새끼란 소리는 안 해요. 요즘은 그렇게는 안 하던데. 요즘 안 하는데. 과거에는 이거 무서웠어요. 이 새끼라고는 안 하던데요. 그래서 나 그거 안 했습니다. 그러면 목사 새끼가 거짓말하고 있어 이 자식이. 진짜 그래요? 그랬다니까요. 옛날에는. 이 나쁜 놈들이네. 그러니 일개 대통령까지 한 사람이 그 수모를 논두렁 시계 어디다 버렸어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박연차한테 맡겨놓은 돈 찾아서 그건 사실이거든. 그렇죠. 600만 불. 600만 불. 그 나왔었잖아요. 수표도 뭐. 요거는 확인되지 않는 사실인데 벽에 하나도 확인이 안 됐을지라도 이해해 주시는데 거의 사실입니다. 뭐냐면 그때 이해창하고 노무현하고 선거할 때에 다 이해창이 된 줄 알았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에서 정치 모금을 해가지고 노무현한테는 10% 주고 나머지는 차떼기 한강에서 차로 싣고 전부 이해창한테 줬단 말이에요. 그 차떼기 아닙니까? 그래서 차떼기.
그런데 선거를 딱 해보니까 노무현이 이겼네. 네. 큰일 났지. 기업이 초비상이 걸린 거지 기업이. 그래서 들리는 말에 하면 기업이 비상회의를 했다 그래요. 삼지대 재벌이. 야 큰일 났다. 우리 기업 다 해체된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새로 모금을 하자 해가지고 노무현한테 전달을 하는데 명목을 뭐냐. 노무현이가 그때 이제 아들이 결혼식을 하는데 청와대에 들어가서 결혼식 하면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당선자 시절 때 결혼식을 했단 말이에요. 하는데 거기다가 축의금을 주자. 그 축의금을 천문학적 숫자로 줬다 그래요. 축의금을 주면 사실은 이제 문제는 이게 받을 것이냐 노무현이가 탁 치면서 말이야. 이따위 식으로 이럴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해보자 했는데 받더라는 거지. 받아가지고 그 돈을 박연차한테 맡겨놨다. 친구 박연차. 박연차를 맡겨놨는데 박연차가 거기서 이제 돈도 막 불리고 이제 뭐 베트남 발전소도 뭐 그 다 노무현이 해준 거 아닙니까? 태왕 했는데 대통령 말기가 됐을 때 김정숙 여사가 그 중에 600만 불을 노무현하고 상의 없이 달라 그랬다는 거죠. 권양숙 여사. 권양숙 여사. 맞아. 김정숙이 아니고 권양숙 여사가 달라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이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박연차가 자기 돈 달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권양숙한테 줬지 600만 불. 그래 그걸 유저제다 이제 뭐 아들 집 사주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게 이제 딱 잡혔단 말이야. 잡혀가지고 그걸 이제 수사를 받게 됐는데 박연차한테 맡겨놓은 돈 그 누구 돈이야? 그 노무현 돈이지. 그렇죠. 그 돈 찾아서 어떻게 했어? 이걸 수사하니까 그 수사 다 마치고 저녁에 이제 내려가지고 버스에 내리면서 한 말이 딱 한마디예요. 국민 여러분 조사 잘 받고 왔습니다. 하고 그 다음 날 자살했어요. 그럼 그때에 이제 뭔 일이 생겼는지를 저는 아주 예민하거든요. 제가 덩치는 멍하게 생겨도 아주 내가 예민하거든요. 그때에 뭔 일이 생겼냐? 부부싸움이요? 아니요. 노사모 쪽에서 성명서가 나왔어요. 노사모와 노무현을 좋아하는 단체 쪽에서 뭔 성명이 나왔냐? 우리도 속았다고 했어요. 드디어. 왜? 박연차한테 돈 맡겨놓은 600만 불 이 권양숙 여사가 쓴 거는 그건 사실이거든요. 확인되니까 우리도 속았다는 거야. 우리도 속았다 하니까 이 무너지는 종교적 거지. 지도자의 경지까지 갔던 노무현은 못 견디는 거야. 무너지는 자기를 절대 지지했던 종교적 지도자까지. 요즘 나는 목사잖아요. 이 국민들이요 저를 사랑하는 거는요 일반 정치인들 사랑하고 종류가 달라요. 그렇죠. 아니 목숨 걸잖아요. 조금 전에 내가 여기 방송하러 오기 전에 바로 옆집에서 저기 칼치찜 점심을 먹었는데 거기 들어온 사람들의 절반이 다 뛰어나와서 나하고 악수해. 아우 목사님 막 영광입니다. 뵙게 돼서 그리고 사진 찍자 해서 나 밥 먹다가 사진 찍으려고 밥도 못 먹었어. 이렇게 국민들이 저를 사랑해요. 저를 사랑하고 목사님 마지막까지 일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을 위하여.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말고 10월 3일 날 나오셨는데 당연히 나가야죠. 우리는 다 나갑니다. 이제 막 이렇게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로 종교적 지도자까지 추앙을 받던 바로 그 노무현 대통령이 그들한테 노사모 쪽에 있는 진지 그쪽 단체로부터 배신 성명서를 우리도 속았다 해버리니까 사람이 무너지는 거죠. 무너지는 거예요. 손이 쫙 나가는 거지. 그래서 노무현이가요 머리 비상한 사람이요. 그때 죽기를 잘한 거야. 딱 자살해서 죽으니까 부엉이방에서 죽었잖아요. 죽으니까 바로 반대로 하루 전에 우리도 속았다는 사람들이 우리 노무현 누가 죽였어 이렇게 나온 거야. 그래서 결국은 이 노무현의 희생적인 생명을 던지는 우리 쪽에는요 이 노무현 같은 사람도 없어. 그러게요. 우리 쪽에는요 정말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생명은 또 안 던져. 이 여의도에 있는 국민의힘 정당 저것들 말이야. 좌파 애들은요 이재명도 보세요.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다 죽어버리잖아요. 4명이나 죽었잖아요. 벌써. 4명이나. 우리 쪽은요 이준석 보세요. 이준석이 사실 자살이 되거든. 근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파 쪽은 저 형편없는 인간들이요. 아니 성상납을 했다는 말을 사실이 아닐지라도 성상납 했다 그러면 억울해서라도 자살해버려야지 차라리. 그러면 부활해버리지. 그럼 대한민국이 살지.
거기다가 또 이런 말까지 섞어가면서 좌파 애들이 나를 죽입니다 하고 자살을 죽어버리면 대한민국이 살지요. 그러니까 우리 우파 지도자는 형편없어요. 형편없으니까 목회만 해도 될 정강훈 목사가 말이야 이 말이야 이 그러니까. 야전에 나와가지고 말이야 욕 바가지로 먹고 말이야 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노무현이 그때 이제 네. 그 중에 하나가 누구였었냐면 송영길이었어요. 송영길이. 네. 송영길이가 중간 입장 취했거든. 뭐냐? 아니 박연차한테 돈 받은 거 책임져야지. 약간 이런 스탠스를 취했단 말이야. 네. 그냥 취하니까 그래서 송영길이는 장례식도 못 들어갔어. 왜? 돌로 때려버렸어. 돌로 때렸고 내가 누구라고 말 안 했지만은 그때에 하루 동안에 노무현을 비판했다가 자살해 죽으니까 다시 붙어가지고 지금까지 국회의원 해먹는 들 많아요. 많죠. 예, 많습니다. 네. 그래서 노무현 죽음의 진실은 이거는 지금 우리가 아는 거하고 전혀 달라요. 정말 노무현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문재인을 대통령 만들어버리잖아요. 노무현이. 노무현 안 죽었으면 문재인 대통령 될까요? 안 되죠. 천대. 안 되죠. 절대로. 예. 그래서 노무현급으로 간 사람들이 우리 우파 쪽에는 굉장히 적어. 유일한 이제 정광훈 목사나 그 정도로 가 있고 저는 언제든지 생명을 던질 그렇다고 자살에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이거 다 사실 생명 걸고 하는 목숨 거거든요. 걸고 몸도 실제로 몸도 뭐, 안 좋고 불편하신 게 많잖아요. 그래서 국민 여러분 정광훈 목사를 좀 불쌍히 여겨서라도 10월 3일 날 10월 3일 날 1천만 국민이 나오는 것이 곧 우리가 1년 반 후에 200석 하는 길입니다. 네. 이걸 따로 분리할 필요가 없어요. 10월 3일 날 1,000만 명 나오면 게임은 끝납니다. 네. 네. 나오고 또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당원 가입.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에 당원 가입도 해주고 그렇죠. 1,000만 명 서명도 해주셔서 그렇죠. 국민의힘도 우리 손으로 거길 당대표도 만들고 모든 당론이고 뭐고 우리 손으로 바꿔버리고 그렇습니다. 1,000만 명 서명해 주시고 맞습니다. 개천전날 뵙죠. 저는 물론 나가죠. 네. 개천전날 여러분들 뵙겠습니다. 네. 정광훈 목사님이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